대구 신천지 교회를 다녀온 확진자들은 판정을 받기까지 나흘에서 엿새간 직장 생활과 모임 등을 계속 해온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카페와 음식점, PC방과 헬스장은 물론 전남 지역 노인대학과 우주센터도 찾았습니다. 광주시가 신천지 확진자의 동선을 잘못 발표하거나 뒤늦게 알려 통제가 제대로 이뤄지지 못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보건소에선 대구 방문 사실을 파악하고도 증상이 없다는 이유로 돌려보낸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당초 광주시가 밝힌 것과는 달리 신천지 대구교회에 다녀온 광주 지역 신천지 교인들이 잇따라 확진 판정을 받으면서 실제 다녀온 숫자가 얼마인지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광주에서 신천지 신도들이 잇따라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으면서 같은 생활권인 전라남도도 비상이 걸렸습니다. 대형 신천지 교회가 있는 목포시도 상황을 예의주시하며 긴장의 끈을 놓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목포입니다. 지금부터 관심은 확진 환자들이 어디서 누굴 만났는지일 텐데요. 광주의 코로나19 확진 환자 4명 가운데 동선이 파악된 3명은 양성 판정을 받기 전까지 평소와 다름없는 생활을 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현재까지 알려진 확진자 이동 경로를 손준수 기자가 알려드립니다. 먼저 확진자 A씨. 지난 18일 오후 2시쯤 동행자 1명과 함께 담양의 한 음식점에서 식사를 한 뒤 광주 주월동 한 카페에 들렸습니다. 밤 11시쯤에는 배우자와 함께 광주 백운동의 음식점을 방문했습니다. 다음 날 자신의 승용차로 광주 남구보건소를 방문했지만 무증상으로 검사를 받지 못했으며 이후 광주 봉선동의 음식점과 PC방을 다녀왔습니다. 집에 도착한 A씨는 두통 증세를 호소해 어제 오전 광주 서구보건소를 방문해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함께 대구에 갔던 확진자 B씨도 지난 19일 오후 3시쯤 광주 동구 보건소 선별진료소를 방문했지만 무증상으로 귀가 조치를 받았습니다. B씨는 이날 오후 3시쯤 봉선동 소재 음식점에서 식사를 한 뒤 오후 6시쯤 집으로 복귀했고 어제까지 집에 머물다가 오늘 새벽 5시에 확진 판정을 받고 전남대병원에 격리됐습니다. 확진자 C씨는 17일 오후 광주 중흥동의 한 헬스장에 다녀왔고 다음날 점심엔 광주 치평동의 음식점, 저녁엔 광주 양산동의 음식점, 밤에는 헬스장을 다녀왔습니다. 19일 오전에는 자신의 직장인 광주 치평동에 있는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지역본부에서 근무했고 어제는 고흥 실버대학을 방문했습니다. 고흥의 한 음식점에서 점심을 먹고 나로 우주센터를 들려 귀가했다가 자정 무렵 광주 북구 보건소에 방문한 뒤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광주시와 보건당국은 확인된 확진자 동선에 따라 해당 업소와 시설 등에 대해 방역과 일시 폐쇄에 들어갔습니다. KBS 뉴스 손주스입니다. 앞서 보신 것처럼 저희가 이동 동선을 전해드리는 건 추가 감염과 접촉자 구분을 위한 겁니다. 그만큼 정확해야겠죠. 그런데 저희 취재진이 확인한 결과 일부 동선은 정확성이 떨어지고 오히려 혼란만 가중시켰고 확진자 방문 통보와 방역도 제때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최송영 기자입니다. 광주 봉선동의 한 PC방 앞에 내걸린 현수막. 확진자 방문 사실이 없다며 PC방 주인이 제작한 겁니다. 확진자 A씨가 다녀간 곳으로 잘못 알려지면서 수백 통의 문의 전화가 빗발쳤기 때문입니다. 동네방네 소문이나 소문 다 났고요. 문자 돌리는 비용, 플랜카드 만드는 비용, 지금 이래저래 장사도 못하고 지금 돈만 들어가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실제로 확진자 A씨가 다녀간 곳은 700m 떨어져 있는 같은 상호의 다른 PC방. 정상 영업을 하다 오후 2시가 넘어서야 방역이 이루어졌고 업주는 정확한 통보도 받지 못했습니다. 연락 없었어요. 똑같이 이야기하시네. 연락 아예 못 받았다니까요. 한 음식점도 점심 영업을 시작했다 뒤늦게 확진자 방문 사실을 알았습니다. 확진자가 여기서 다녀갔다고 말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순간 이제 얼른 이제 영업부터 정지하고 손님들 내보내겠다 하고. 이틀 전 확진자 2명이 보건소를 찾았지만 대구 방문 사실을 파악하고도 증상이 없다는 이유로 귀가 조치해 확진자 동선이 늘어난 점도 아쉬운 대목입니다. 대구를 갔다 왔는데 열이라든가 어떤 뭐 증상이 있냐 그러니까 없다 그러니까 마스크를 그분이 안 쓰고 와서 마스크를 하나 지급하고. 대구의 신천지교회를 기점으로 지역사회 감염 우려가 커지면서 자치단체의 감염과 방역 체계 역시 보다 체계적이고 신속한 대응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KBS 뉴스 최송현입니다.
신천지 대구교회에 다녀온 광주 지역 신천지 교인들이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으면서 과연 몇 명이나 신천지 대구교회에 방문했는지가 관심인데요. 광주시는 신천지 측의 협조로 일단 대구 방문 교인이 11명인 것으로 잠정 집계하고 지역 신천지 교인을 전수조사한다는 방침입니다. 김우 기자의 보도입니다. 어제와 오늘 광주에서 추가된 확진자 4명은 모두 신천지 교인입니다. 4명 모두 국내 31번째 확진자가 참석한 지난 16일 신천지 대구교회 예배 현장에 있었던 이들입니다. 광주시는 1월 말부터 지난 16일까지 대구 예배에 참석한 지역 교인이 확진 판정을 받은 4명을 포함해 11명인 것으로 파악했습니다. 확진자 4명을 뺀 7명 가운데 3명이 음성으로 나왔고 나머지 4명은 검사가 진행 중입니다. 어제 질병관리본부의 집계와 달리 대구 예배 지역 참석자 가운데 확진자가 나오자 신천지 측이 뒤늦게 파악한 숫자입니다. 뭔가 가야 되는 일이 있고 꼭 거기에 참석해야 되고 이런 건 아니고요. 그냥 개인이 일이 있어서 간 김에 거기서 예배를 드린 걸로 저희는 그렇게 파악이 됐어요. 광주 전남 지역 신천지 신도는 5만 명 안팎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광주에는 오치동과 송화동 등 신천지 대형교회 2곳, 전남 지역은 목포와 여수, 광양, 순천 등 4곳이지만 교회 관련 소규모 시설 등은 이보다 훨씬 많은 것으로 보건당국은 보고 있습니다. 신천지는 교인들의 확진이 잇따르자 교회를 폐쇄하거나 예배를 중단했습니다. 광주시는 대구 예배 참석자와 이들과 접촉한 주변인들의 증상 유무도 파악하는 한편 신천지 교회의 협조를 얻어 교인 전수조사를 실시할 예정입니다. KBS 뉴스 김호입니다. 앞서 보신 것처럼 광주에서 신천지 대구교회 방문자들이 잇따라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으면서 전라남도도 방역에 비상이 걸렸습니다. 특히 신천지 교회가 있는 목포시도 상황을 예의주시하며 긴장의 끈을 놓지 못하고 있습니다. 김혜린 기자입니다. 신도 3,900여 명이 다니는 것으로 알려진 신천지 목포교회. 방역차가 교회 건물 주변에 소독약을 뿌려대고 방호복을 입은 방역관들이 출입문부터 건물 구석구석을 꼼꼼히 소독합니다. 목포교회에서 신천지 대구교회를 방문하거나 발열 등 코로나19 의심 증상이 나타난 신도는 없는 것으로 파악됐지만 혹시 모를 상황에 대비해 방역을 강화하고 있는 겁니다. 타 지역에서도 발생한 같은 시설로서 저희들이 지역사회 감염증을 차단하기 위해서 총력을 다하기 위하여 방역 소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신천지 목포교회 앞입니다. 문은 이렇게 굳게 잠겨져 있고 출입을 통제하는 안내문이 붙여져 있습니다. 교회도 외부 소독 대행업체를 불러 자체 방역을 실시하고 어제부터 예배를 중단했습니다. 전라남도도 다시 바싹 긴장했습니다. 광주에서 나온 3명의 확진자들이 각각 담양과 고흥, 나주 등 전남 도내를 방문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접촉자 수 파악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그 접촉자를 빨리 확인해서 자가격리하고 또 진단검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해야 하는데 일부는 확인이 되어서 그런 조치를 이행을 했고 전남도는 또 다수의 확진자가 발생할 경우를 대비해 음압병상을 갖춘 병원과 의료진은 물론 추가 격리시설을 마련해 놓는 등 대책 마련에 나섰습니다. KBS 뉴스 김혜린입니다. 코로나19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목포 사랑의 교복 물려주기 행사가 올해는 학교별로 학생에게 직접 전달하는 방식으로 치러지게 됩니다. 목포시와 목포복지재단은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오는 26일과 27일 예정됐던 단체 집합 행사를 취소하고 준비된 교복을 학교별로 찾아가 직접 전달하는 방식으로 치르기로 했습니다. 목포시와 복지재단은 지난 2달간 31개 관내 학교의 교복 6천여 점을 수거해 수선이나 세탁을 마친 뒤 이번 나눔 행사를 준비했습니다. 민주당이 국회의원 후보 경선 지역으로 정한 전남 지역 선거구 3군데의 경선 일정이 정해졌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중앙당 선거관리위원회는 제21대 국회의원 선거 경선 후보자를 내일 오후 6시까지 접수해 오는 27일부터 29일 사이에 경선을 치른다고 발표했습니다. 3차 경선 확정 지역을 대상으로 한 이번 경선은 전남에선 해남 완도, 진도와 목포, 여수, 을 등 3군데가 대상이 됩니다. 광주 북구와 목포시가 지난해 광주와 전남에서 인구 순유출이 가장 많았던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호남지방통계청이 발표한 자료를 보면 지난해 광주의 순유출 인구는 3,875명으로 2018년보다 37%가 감소했고 전남은 8% 증가한 8,788명이었습니다. 지역별 순유출 인구는 광주에서는 북구가 6,502명으로 가장 많았고 전남에서는 목포가 2,207명으로 가장 많았습니다. 전라남도 의회가 건의안 4건과 조례안 3건을 의결하고 새해 첫 임시회를 폐회했습니다. 도의회는 오늘 열린 337회 임시회 2차 본회의에서 4세대 원형 방사관 가속기를 전남에 구축할 것과 전남에 의과대학을 설립하고 2022년 유엔 기후변화협약 행사 유치에 나서줄 것을 정부와 국회에 촉구하는 건의안을 채택했습니다. 또 전라남도 산하 공기업과 공공기관에 노동이사제를 도입하고 공공심야 약국과 여학생 위생용품을 지원하는 등의 조례안을 의결했습니다. 전라남도가 김 경쟁력 강화를 위해 김 가공업체들을 대상으로 100억 원 규모의 경영비 절감 사업을 추진합니다. 이번 사업은 김 가공공장 에너지 절감 장비와 김 가공용수 정수 시설을 설치하는 것으로 모두 26군데에 99억 원이 투입됩니다. 김 가공공장 에너지 절감 장비는 건조기를 통과해 배출된 열을 재사용해 에너지의 손실을 방지하는 장치로 연간 약 1억 원의 전기료를 절감할 수 있습니다. 또 가공용수 정수 시설의 경우 김 세척 시 일일 물 사용량을 600톤에서 300톤으로 절감시킬 수 있습니다. 신안군이 고소득 전략 품목인 김과 왕새우, 개체구를 전문으로 하는 어업인을 양성하기 위한 제2기 양식학교 교육생을 모집합니다. 모집 기간은 다음 달 6일까지이며 서류와 면접을 통해 3개 과정 총 40명을 선발해 이론과 실습, 선진지 견학 등 4월부터 12월까지 매월 2회 교육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전남형 농어민 공익수당 신청 접수가 다음 달 6일까지 연장됩니다. 전라남도는 코로나19의 확산으로 농어민의 외부 출입이 감소하고 시행 첫 해인 점 등을 고려해 오늘까지인 농어민 공익수당 접수 기간을 다음 달 6일까지 연장하기로 했습니다. 목포였습니다.